여러분들은 분노 얼마나 잘 참으시나요? 분노를 다스리는 비법 궁금하시죠? 화가 치밀 때 하면 좋은 체조도 오늘 공개합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춥다는 절기 소한 네. 지나고 대한 지나고 네. 이러다가 진짜 입춘도 오고 네. 따뜻한 봄도 올 것 같은데 네. 새해가 이렇게 또 간지도 벌써 지난지도 한참 지났어요. 시간 진짜 빨라요. 정말 빠르네요. 저희가 매주 물어보고 확인하는 네. 게 있어요. 어때요? 새해 결심했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 오. 이상 지키고 있는 거 있고 네. 또 유승민 캐스터가 재밌는 게 그거 있었잖아요. 과자 조금 먹겠다고. 맞아. 잘 지키려고 하는 건지 자꾸 저한테 확인시키면서 봤죠? 저 조금 먹는 거 이게 요만큼 먹는 걸 보여줘요. 그다음은 인증. 그다음 얼마 먹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본 바로서는 회사에선 잘 지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훌륭하네요. 회사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이거 말고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기. 네. 이것도 잘 지키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 미워하지 않게. 근데 제가 여태까지 뭐 3년, 4년 이상 봐온 우리 유승민 네. 캐스터는 정말 예의 바르고 사람이 좀 차분하고 선한 편이라고 여기 써 이런 있는데요. 거 보통 네. 느껴진 대로 해야 되는데 네, 말이 안 대본을 나오네. 보시는 분 아니 어쨌든 이렇게 선배가 봐온 우리 승민이의 네. 모습은 예의 바르고 착한데 네. 우리 유승민 캐스터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니요. 왜 여기 눈치를 보지? 아니요. 근데 저는 난줄 알고 깜짝 놀랐네. 손가락이 나한테 줄 알고. 여기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누구나 왠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앞뒤가 다른 사람 정말 보면 화가 많이 나요. 아유 저도 그거 너무 싫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는 허세 떠는 허세. 아유 나 허세 굉장히 싫어. 허세.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분노가 생기게 되면은 네. 마음에 또 가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화, 분노와 네. 관련이 된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볼까 맞습니다. 합니다. 아주 유승민 캐스터한테 딱 필요한. 안 내겠다. 오늘은 유승민 특집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 안 네. 내겠다고요? 그럼요. 암요. 근데 지금 굉장히 엉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방송 초반부터 녹화 초반부터 우리 자꾸 공격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기분 좋지 않아요. 이를 꽉 물고.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네. 거죠? 네, 다행입니다. 유승민 캐스터처럼 올해는 좀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싶다, 평안한 네. 한 해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분노와 화 어떤 점이 다를까 좀 찾아봤어요. 궁금하네요. 비슷하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응. 분노와 화의 차이. 사실은 분노가 화보다는 조금 더 세게 느껴지는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 성. 그리고 분노는 몹시 성을 냄. 한 단계 올라갔네. 몹시 성을 냈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화를 엄청 내는 게 분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승민 씨 말고도 네. 혹시 사실은- 화를 낸 적 혹시 있어요? 화가 난 적이 있죠. 어떻게 그러면 내요? 막 화가 나면? 막 소리도 지르고 목소리 크잖아요. 제가 목소리 큰데 오죽 커요. 그리고 뭐 벽도 치고 뭐 그런 적 있었죠. 뭐 가볍게 쳤는데 거기 뭐 알겠어요. 무너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유니캐스터는 저는 이럴 때 화가 난다 이러니까 오히려 화를 좀 쉽게 내는 사람한테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본인한테 왜 화를 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네. 지금은 많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좀 공동적으로 좀 열심히 네. 해야 된다 이러는데 꼭 자기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왜요? 있죠. 있어요. 예. 그런 사람한테 화가 난다. 예. 그만한데요. 아닙니다. 우리 차윤희 캐스터 또 신입이다 보니까 놀리다고 보니까 네. 우리가 웃는 거지 차윤희 캐스터가 꼭 그렇게 단체생활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차은희 캐스터가 사실 처음 신입 때는 저런 면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이제 후배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네.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그럼요. 저희 팀에 예. 잘 녹아서 이제 예, 두 번 죽이시네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순간들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있죠. 네. 실제로 화도 내고 분노도 내고 뭐 이럴 때인데 네. 근데 이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런 분노가. 맞아요. 이 분노 범죄라고 하잖아요. 이 그렇죠.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범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를 보면요. 주차 시비로 상대방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다거나 그런 적 있었죠. 많죠. 네. 네. 그리고 식당에서 단지 짜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좀 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좀 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말을 할 수 네. 있는데 주인이 이 손님에게 흉기로 33차례나 가해서 살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분노 범죄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과거에는 이 가정 내에서 어떤 갈등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이런 폭행성이, 폭력성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참 무섭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보복이죠. 맞아. 아, 정말 저렇게까지 화가 날까? 그러니까.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네. 작년 6월부터 8월 9일까지 발생하니까 2달가량 되잖아요. 네. 발생한 이 보복운전 적발 건수가 398건이에요. 그러니까 400건 조금 안 되는 건데 이게 2달 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적발 건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적발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경적 울렸다. 급하게 끼어들었다. 살다 보면 저도 운전하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쵸. 그걸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 운전하고.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복 범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심각하죠. 맞아요. 근데 이 소음에 시달려서 뭐 폭행은 물론이고 이 문제도 이제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 또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긴 아실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것도 문제기는 솔직히 네. 하지만 근데 또 그거 상황을 정말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그렇죠. 게 더 문제인 거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폭력 범죄 전체 발생 건수 39만 1,000여 건 중에 네. 그중에 42.5%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됐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50%가 네.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요. 네. 그렇다 함은 우리 중에 절반은 지금 분노 조절 반 정도. 장애가 제가 있다. 봤을 때는 75%고. 왜 이러세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 중에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치료가 또 필요한 치료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네.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에 의해서 부당함, 모멸감, 좌절감, 무기력함이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네. 이게 원인이 한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이 나쁜 일들이 무의식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에 취약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그런 네, 나쁜 감정 일들이.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네. 그게 또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뇌 자체 호르몬의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어렸을 때 그 나쁜 기억들, 그렇죠. 현재의 스트레스, 그리고 뇌 자체의 그 정말 호르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까지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치닫아야 이제 우리가 장애라고 장애라고 네. 하죠. 기준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자가 테스트. 자, 여러분들 한번 12가지 항목입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좋아요. 캐스터분들도 나 분노 조절 장애였어. 이럴 수 있어요. 가감 나 없이 좀 떨린다. 가감 없이 솔직하게 비슷한 것 같다.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다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첫 번째부터 왔어요.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여기까지 보니까 전데. 네, 저도 약간 금방 화를 낸다. 살짝 애매해. 네, 저희 오케이. 대부분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난 없어. 네. 한 번도 없어.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잘한 일은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왠지 김수현 캐스터 맞는 것 같아요. 저 진짜. 그렇게 잘하면 티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더라 그렇게. 아니, 좀 섭섭해요. 하고요. 받기 위해 자. 태어난 사람 같아요. 당신은 칭찬받기 위해 네, 태어난.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다. 전 조고 해당되는 것 네. 같아요. 자,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 폭력을 가한다.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저 봤어요, 이런 적이. 이렇게 해서 봤어요. 네. 있어요. 네. 자, 화가 나면 주위에 물건을 집어 던진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 맞아. 너무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이러면 안 네. 됩니다. 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우리 캐스터분들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전 진짜 2개였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까 눈 동자 맞는데. 몇 개예요? 네, 저는 2개인데 2개? 이게 아까 화랑 분노랑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저 정도는 분노랑 아직까지는 우리 유승민 캐스터는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아니고 화 조절 장애 정도. 네, 아직은 화주차장에. 자, 그러면, 저도 네. 2개에서 많게는 3개, 두세 개 정도. 자, 전 한 가볍게 4개 정도. 가볍게. 그러면 약간 혼자 했을 때는 다섯 여섯 개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한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다행히 1개에서 3개 정도 우리 캐스터 2분이죠. 유승민 캐스터와 윤열 캐스터 1개, 3개 정도면 분노 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장애까지는 아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차윤이 캐스터예요. 왜요? 아니 그렇게 혼자 아닌 척하더니 아니요. 자기는 화를 분노 예쁘고 싶다고 그러더니 4개가 알고 나왔네요. 보니요. 4개부터 8개까지는 네. 조절이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해요. 아, 근데 위험한 상황은 아니 아닌데. 근데 그렇죠. 세훈님 캐스터 앞뒤가 다르네요. 아니야. 3개랑 4개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경계선에 있잖아요. 세 그러니까 개. 네 개 이게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는 게 어떤 때는 좀 이게 참기 힘들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9개에서 12개 나오셨으면 이제 전문의의 상담을 아까 우리 PD님이랑 작가님이 9개, 1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PD님하고 네. 그리고 작가님 저희 병원 의사 상담 받으셔야 되고 이제 큰일 나셨어요. 이런 말 하는 순간 제가 안에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방송할 때. 아, 좀 시끄러워요. 자, 그렇고요. 또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화가 나서 뭐 물건을 던졌다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다, 폭행할 때 이런 게 1년에 3번 정도가 된다면 이런 분들도 같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전문의의 상담 네.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채연이 캐스터가 얘기를 했듯이 과거에 그런 안 좋았던 경험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뭐 학대를 당했다거나 그렇죠.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거나 이런 나쁜 기억들 때문에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참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일들도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물론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돌아보고 네. 내가 조금 더 화를 참고 분노를 참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우리 유승민 캐스터 덕분에 화, 분노 네. 찾는 방법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또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 화를 너무 많이 내도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네. 또 화를 너무 또 참아도 그렇죠. 건강에 해롭다면서요. 화병이라고 맞아요. 하죠. 화병. 네, 어때요? 맞아요. 정말 마음이 중요한데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대요. 네, 우리가 화가 나면 온몸에 열이 뻗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 혈전을 이제 쌓이게끔 하는데 네. 그 혈전이 쌓여서 뇌로 가는 피를 막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참아도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또 화를 너무 내도 심장병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더 이제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진짜 조절 장애를 뭐든 적당한 게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든 적당해야 돼요. 참 어렵네요. 이게. 너무 많이 내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딱 참아도 안 되고 이게 맞아요. 다 병으로 될 수 있는 건데 네. 심신이 이제 건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그쵸. 끼치고 있잖아요. 네. 네, 전문의들은 또 다른 조언은 어떻게 하고 네,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 조언을 네. 하는 게요. 자기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 아. 네, 자기 안에는 인내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요. 그래서 화를 낼 때마다 이 인내의 그릇이 작아져요. 유승민께서 간장 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인내의 그릇이. 한번 다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인내의 그릇이 아, 얼마나 저는 되는지. 대접 정도는 되죠. 그렇죠. 맞아요. 예, 진짜. 그래서 네. 이 화를 내다 보면 이게 작아지니까 나중에는 조그마한 일도 예민해져서 자꾸만 이제 그렇죠. 화를 내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인내 거예요. 그릇이 작아지니까. 네. 자, 우리도 사실 내 마음속에 인내의 그릇이 얼마나 크기인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화를 낼 때 억제하는 본인만의 뭐 방법 있을까요? 저는 네. 정말 시원하게 울어요. 아. 속 시원하게 울고 네. 이제 또 전화를 해서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수다를 수다를. 네, 맞더라고요. 저도 몇 통화 받았어요. 맞아요. 이런 방법 진짜 화 풀리거나 다스리게 될 수 네. 있어요. 저는 좀 몇 단계가 있어요. 딱 화가 난 순간에는 좀 약간 생각을 많이 하면 좀 진정하려고요. 숨을 좀 많이 쉬고. 안 그러면 이게 터져나갈까 봐. 숨 쉴 때 무서운 거 아세요? 몇 번 맞죠, 숨 쉬는 거. 용 같아. 화나는 저 약간 그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좀 쌓여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맞아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어요. 차가운 거 시원한 거. 그리고 이게 화 때문에 올라오는 그 열이 좀 식으면서 기분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단계별로. 네. 그리고 정말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웃는 거죠. 화나는 상황에서 예쁘게? 아니 웃으면 웃으면서 한번 화내보세요.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여기서 진짜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화내볼까요? 야, 작살 난다 오늘 아주.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는데.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웃게 되잖아요. 괜찮다. 저 스트레스 약간 풀렸어요. 그죠? 아니 근데 저는 다 마음에 들어요. 어느 정도 조금 저도 해봤던 방법이에요. 네. 자거나 네. 수다를 네. 떨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운동을 한다거나 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거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궁금하네요.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는 좀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의지로 심각하다. 가능하다 이러면 제가 준비한 판넬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판넬을 준비하셨구나. 예, 판넬을 이거 준비했습니다. 제 건데 자꾸 쳐다보시네. 혹시 아, 이게 제 거였는데 자, 자꾸. 여기 있습니다. 네네. 자, 짠! 화 내지 말고 다스려.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이나 더 네네. 유승민 캐스터를 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어, 일단요, 너무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한 아까 거예요. 네. 말씀드렸죠. 네. 이 몸도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도 인내라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네. 화가 나면 막 지르는 게 아니라 네.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네. 1부터 10까지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숫자를 세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사실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네. 그러다가 안 되면 제가 자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고 잘 계속 하다 보면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고 근데 생각하고. 지금 심호흡할 때 좀 양치 좀 하고요. 지금 여기 이제 올라. 자, 이거 열까지.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입냄새는 좀 자제하시길. 그래, 오케이. 이빨은 닦고 하는 자, 걸로. 두 번째. 네, 두 번째. 진정된 후에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 분노를 표현하긴 해야 되네요. 그러면. 네, 포인트는 차분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화나시는 분 있잖아요. 처음에는 진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그래, 네가 그랬잖아. 그럴 때 있지. 있잖아요. 아니 나도 미안한데 미안한데가 아니고 미안한 거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다시 한번 심을 거고 다시 한번 1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일로 돌아가서 네, 오케이. 세 번째. 네, 세 번째는요.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라. 네, 내 안에 이 내면과 함께 윤희야, 넌 뭐가 그렇게 화가 났니? 아니 저 이거 하거든요. 저 싫다. 진짜 저는 근데 되게 가식적인 사람인가 봐요. 해요. 수연아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진정해. 못할 것 같아. 혼자 진정하라고. 네, 그러면 너 지금 사람들 많아. 진정. 알았어. 언제쯤 얘기할까? 나 이 남자 좀 무섭다.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대안을 찾는 방법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네. 구체적으로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은 왜 나한테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네. 4번. 네, 4번. 화를 참을 수 없다면 잠시 자리를 피해라. 입니다. 네,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좀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네. 이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그리고 또 합니다. 그러면서 뭐 생각도 정리됐고 또 같고. 네, 맞아. 그렇죠. 정말 잠깐 자리 피하는 것만으로도 네. 화가 가라앉을 것 같고 어떨 땐 비슷한 걸로 그냥 무시하면은 또 잊게 되잖아요. 맞아요. 무시하는 건 좀 나쁜 행동 아닌가요? 근데 저는 만약에 친구가 나랑 이제 싸우다가 네. 갑자기 나가버렸어. 더 화나. 그러니까 남자랑 싸우고 있다가
나 나갔다 올게. 나가면은 어. 남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지. 왜 나갔죠? 가는 거 아니야? 여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 저 남자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상황을 잘 봐서 해야 될 잘 것 같아. 봐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것도 아까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체조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유, 이거 아까 했는데 팔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네. 자, 먼저 네. 자, 손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줍니다. 네. 네, 마주 보고 한 다음에 쭉, 뒤로. 네, 옆으로 쭉 진짜 한 팔살 다음에 빠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또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반복을 해주고요. 또 있어요. 네. 여기서 손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꺾어서 이 상태에서 또 쭉 계속해서 팔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옆으로. 이것도 팔이 당겨요. 그쵸. 이거 팔 진짜 아파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내뱉고 네. 호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이거는 운동보다 호흡 때문에 그 좀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중력이 좀 스트레칭도 되고 네. 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네. 혈액순환도 뭔가 갑자기- 잘 되는 느낌. 갑자기 막 하다 야 이러다가 잠깐만 이거 하면 아, 그런 건 아니죠. 먼저 화가 나.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잠깐만, 뭐라 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것도 여덟. 안 되면 잠깐, 알겠어. 잠깐만 있어줘. 미안해. 잠깐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살짝 네. 오늘 저희가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사실 화라는 게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랑 나눈 뭐 화 잘 다스리는 방법들, 체조들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좀 화내는 일보다는 미소 짓고 함께 좀 웃는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수다 갖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개선!